예,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장중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6.94포인트, 0.27포인트 상승한 2611.06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1.76포인트, 1.38포인트 상승한 864.84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는 코스피 지수는 조금 그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에 선물 시장에서 매수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매도의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는 좀 연동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상황이 지금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일단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조금 그 경계감을 드러내긴 하고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5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550선이 깨졌던 지수가 2600선 위로 올라왔어요. 한 번에. 결국 그러니까 일단 다행스럽게도 일단 그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 하락을 우려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되돌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2600선 전후에서의 움직임이 당분간은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토대를 좀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도 지금 코스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닥도 일단 오늘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오르면서 목요일날 그 30포인트 넘는 급락을 완전히 이제 만회를 하는 모습이에요. 일단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그 악재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그 지수의 되돌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뉴욕 증시도 금요일날 반등을 보였고요.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반등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 세계 어디 나라나 마찬가지지만은 결국 일단 단기 낙폭 과대에 의한 반등이에요. 지금의 어떤 영역은. 지금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지수의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그 어떤 종목의 흐름에 조금 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지수 같은 경우는 그 빠진 데 대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되돌림의 영역, 요번에 이제 코스피가 2550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이게 이제 260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는 이런 낙폭과대에 의한 반대 영역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난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 미국의 4월 CPI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수의 하락으로 좀 이어졌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논의들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후퇴가 되면서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또 경계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FOMC가 끝나고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면은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거칠 줄 알았는데 불확실성의 국면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6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가 또 물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시장이 좀 해결이 돼줬으면 하는 그런 요인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어떤 그 시장의 불확실성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특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일단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빠졌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낙폭 과대라는 요인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좀 이제 고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조금 지금 흐름에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여기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뭐 저점 매수 영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보유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이제 그런 인식들은 확실히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반등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하게 낙폭 과대 저점 매수에 의한 반등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시장의 흐름은 지수도 지수지만은 오늘은 종목들의 흐름이 훨씬 좋아요. 뭐 지수는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좀 상승폭이 둔화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양시장 모두 통틀어서 상승 종목 수가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 수가 1100개를 넘어서고 있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오늘은 장의 성격이 종목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동안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업종들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업종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죠. 뭐 농업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음식료라든가 또 이제 오늘 부각되는 부분들은 바이오예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뭐 이제 여기에는 뭐 이제 북한에 대한 그 이런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이슈도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가장 지금 최근 국면에서 소외가 되었던 그리고 바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이런 업종이라는 측면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이 낙폭과대 저점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는 그런 이제 어떤 시장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부합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밖에 뭐 이제 남북 경협주들도 마찬가지 개념이고요. 이제 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런 이슈들이 좀 역시 호재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약세를 보이는 쪽은 뭐 통신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정유라든가 사실 최근에 그 하락 국면에서 좀 잘 버텼던 뭐 자동차라든가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들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하락 국면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수에 연결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지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힘을 좀 못 받고 있는 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에 따른 그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부분들을 되돌리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2,550 밑에까지 가면서 단기적인 어떤 또 저점의 재확인 이런 부분들은 나타났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여전히 좀 변동성이 높은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여전히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연준의 긴축 기조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코로나 봉쇄에 대한 이런 우려들도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여전히 시장은 좀 변동성이 당분간은 확대가 되는 이런 국면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대응은 낙폭과대 저점 매수의 어떤 그런 그 패턴이 당분간은 조금 이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뭐냐 하면은 17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4월 소매 판매입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물가에 대한 우려 대비해서 소비 위축의 강도가 크지 않다고 해석된다면은 시장은 조금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것,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역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최근에 어쨌든 간에 지수가 또 하락하는 국면을 겪었지만은
뭐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지수의 어떤 낙폭에 비해 가지고는 확실히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둔화가 된 게 사실이에요. 과거처럼 뭐 하루에 6천억, 7천억씩 파는 이러한 어떤 외국인의 매도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있다면은 향후에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그동안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면은 이제는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이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변동성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아직은 전반적인 저점 매수의 국면이고 종목을 고를 때 그리고 업종을 선택할 때 낙폭 과대에 좀 기반한 이러한 시장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좀 안정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확실해진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종시황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